안녕하세요. 복지 정보에 도움을 드리는 상생복지입니다. 요즘 25조 추가 경정 예산과 3차 민생지원금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단 먹거리 물가뿐만이 아닙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출 줄 모르는 기름값 상승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제는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지출이 수직 상승해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얼어붙은 민생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격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세히 짚어볼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3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그 규모만큼이나 추진 배경 또한 매우 중대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유가가 요동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자정작용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추경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 협의를 거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보통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라 빚인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거친 초과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지원의 속도는 높이겠다는 실질적인 해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전체적인 설계 방향은 오직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책이 포함되며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책까지 경제 전반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촘촘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역시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일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핵심적인 지원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세밀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나 구직난 속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고용 불안 계층,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까지 포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역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방 우대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선 지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가계 안정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약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지원 방안이 논의 중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세밀하게 달라지는 맞춤형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원 규모는 현재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왜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주 영리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자칫 저축으로 이어져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는 반드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아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동네 서점이나 미용실을 이용할 때 비로소 돈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쓴 돈은 식당 주인의 수익이 되고, 그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다시 식재료를 사고 종업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풀린 돈이 지역 사회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며 수차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투입한 예산보다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몇 배나 더 커지는 마법 같은 원리입니다. 대기업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고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상생의 전략인 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금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비 자체를 줄여주는 체감형 정책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먼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치솟은 식재료 값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여 무더위나 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냉난 방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지원 확대 정책까지 더해져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실질적으로 깎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을 옥죄는 생계비 구조 자체를 가볍게 만들겠다는 다각적인 접근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어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력을 보전해주는 복합적인 처방전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피가 돌고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접어듭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만큼 국회에서도 빠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 후 약 2주에서 4주 사이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되므로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 안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단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비대면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병행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절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체불명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입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차 민생지원금과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예산 집행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단한 삶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국가가 당신의 곁에 있다라는 든든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확정될 세부 지침과 일정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